둘이 행복하길 바래.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와 그의 절친 사이를 오해한 채 떠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설명해야 했지만 여자친구가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의 절친인 미정이 저에게 태우 속상해하지 마. 연서 언니 없어도 내가 있잖아. 나 어때? 나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내가 연서 언니를 좋아해서 실망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나랑 사귀지 않을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경기도에 살고 있는 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미정이라는 친구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에게 편안함을 주는 친구였고 어느 순간 그녀의 존재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미정은 키 160cm 정도로 긴 생머리에 무쌍의 눈을 가진 귀엽고 예쁜 친구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이 우정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미정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 요즘 연애 생각 있어? 미정이 물었습니다. 아니, 연애보다는 그냥 혼자 편하게 지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사람 만나는 게 쉽진 않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그렇구나. 나는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 성격이 참 좋아서 라며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정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미정이 연서라는 그녀의 친한 언니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연서는 모임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고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저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연서는 제가 꿈꾸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우아한 분위기에 예쁜 쌍꺼풀 눈, 그리고 키는 170cm를 훌쩍 넘었으며 몸매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연노랑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그야말로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연서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저는 나이 차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녀의 관심을 끌고 싶었습니다. 미정에게도 그녀에 대해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미정아, 내 그 아는 언니 연서씨 말이야. 진짜 예쁘더라.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일 수 있지? 미정은 살짝 미소 지으며 그렇지? 언니는 진짜 다재다능해. 성격도 좋고 외모도 예쁘고 그런데 왜 관심 있어?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렇게 매력적인데 남자라면 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도와줘. 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미정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연서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미정의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서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모임이 끝난 후 용기를 내서 연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서씨, 오늘 시간 괜찮으면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연서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그래요, 같이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고 연서와의 첫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연서와의 첫 데이트는 그야말로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제 여자친구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죠. 연서는 저보다 성적인 경험이 많아 보였고 우리는 금방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날 밤 연서와의 첫사랑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저를 리드했고 저는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매력적이야.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어. 하지만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어. 제가 연서에게 말했습니다.
연서는 미소를 지으며 미정이가 너 칭찬 많이 해주더라. 그래서 나도 당신을 유심히 관찰했지. 그리고 보니 당신은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반면 연서는 이미 5년차 직장인이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을 좋아했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왜 항상 내가 원하는 걸 못 해주는 거야? 연서가 어느 날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다 해주고 싶어. 하지만 아직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잖아. 지금은 좀 이해해줘. 제가 답했습니다. 이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해를 바라니? 그저 나를 위해 좀 더 노력하면 안 돼? 연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싸우게 되었고 작은 오해도 큰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놓치기 싫어서 매번 제가 먼저 사과하고 문제를 마무리 짓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연서가 단단히 화가 난 듯 보였고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미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미정은 항상 현명하게 중재해주곤 했으니까요. 미정아, 이번에도 너의 도움이 필요해. 제가 부탁하자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너 연서 언니와 또 싸운 거야? 왜 이렇게 자주 싸우는 거니?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엔 좀 심각해. 연서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아.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미정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부탁하니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연서 언니를 어떻게 설득할지는 내가 생각해봐. 미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연서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정이가 연서에게 나를 만나자고 말하면 연서는 거절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영화가 상영 중이었는데 연서가 여러 번 보러 가자고 했던 영화였습니다. 만약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그 영화를 보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정이가 연서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연서는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 티켓을 3장 예매하는데 2장은 붙어있는 자리고 1장은 떨어져 있는 자리로 하면 영화 시작 전에 자리를 바꿔 연서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서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정을 만나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진짜 나도 같이 가는 거야? 그냥 2장 사서 내가 그때 빠지면 되지 않나? 미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랑 영화관에 먼저 들어가서 앉아야 해. 그래야 연서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만약 2장만 사서 영화관 입구에서 만나면 연서 성격에 영화표 던지고 바로 나갈 수도 있어. 미정아, 같이 가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설명하며 미정을 설득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가줄게. 근데 너네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진짜. 마침 나도 그 영화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표는 내가 사는 거다. 당연하지. 내가 살게. 내일 저녁 걸로 예매할게. 너는 연서에게 전화해서 약속 잡아줘. 저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영화 티켓을 예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영 막바지라 그런지 시간대도 많지 않았고 자리는 넉넉히 남아 있었습니다. 볼 사람들은 다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저녁 7시 30분 영화 티켓을 3장 예매했습니다. 그 후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내일 저녁 7시 반으로 예매했어. 빨리 연서한테 연락해봐. 알았어. 그만 졸라. 바로 전화할게. 기다려봐. 미정은 약간 투덜거리며 휴대폰을 들고 연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덕분에 저는 연서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나 미정이야. 내일 뭐해? 미정이 물었습니다. 연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미정아.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갈 거야. 왜? 언니, 나 영화 티켓 2장 받았는데 같이 가줄래? 언니 좋아하는 그 영화야. 이번 주면 상영 끝이래. 미정은 설득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연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상영이 끝난다는 말에 마음이 동했는지 알았어. 영화 몇 시에 시작해? 라고 물었습니다. 내일 7시 반. 우리 저녁 같이 먹고 영화 보자. 어때? 미정이 다정하게 제안하자 연서는 동의하며 좋아. 그럼 내일 퇴근하고 연락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미정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됐어. 이제 내가 잘해야 한다. 저는 속으로 매우 기뻤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7시 저는 영화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알아볼까봐 야구 모자를 쓰고 입구에서 잘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영화가 곧 시작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연서와 미정이 보이지 않자 저는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미정에게 문자를 보내려는 순간 멀리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고 가방을 든 연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핑크색 셔츠에 카키색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는 미정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음료수와 팝콘을 산 후 영화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 뒤를 따라가며 멀리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 미정이와 자리를 바꾸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서와 미정의 뒤를 따라 영화관에 입장하였고 그들 자리 바로 뒤쪽에 앉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미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영화관 안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사람은 약 3분의 1 정도만 차 있었고 대다수는 커플들이었습니다. 곧 영화가 시작될 시간이었는데도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는 로맨스 장르로 수위가 꽤 높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여자친구나 여성친구를 초대해 함께 보곤 했죠. 이런 영화의 뜨거운 열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저 역시 곧 시작될 영화가 제게 도움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서 영화관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영화가 막 시작되려는 찰나 저는 미정의 어깨를 살짝 터치하며 자리를 바꾸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정은 곧바로 일어났고 저는 재빨리 그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서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제가 속삭였습니다. 연서, 나야. 앉아. 영화 시작했어. 연서는 반쯤 일어서려던 몸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역시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저는 기쁨을 감추며 그녀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번에 한 번만 더 용서해줘. 하지만 연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영화에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영화는 점점 진행되었고 예상대로 감정적인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차츰 뜨거워졌고 영화 속 주인공들 간의 스킨십 장면이 등장하면서 저 또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분위기를 타서 조심스럽게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서의 손은 약간 떨렸고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손을 빼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며 잡았습니다. 연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저항을 멈추고 힘을 뺐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제 입가에 가져가 조심스럽게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연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감정이 고조된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집중된 숨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떨렸지만 조금 더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연서의 손을 잡은 채 다른 손을 천천히 그녀의 허벅지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연서는 그 순간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재빨리 잡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태호, 이러지 마. 여기는 영화관이야. 연서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하며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연서야, 미안해. 하지만 나 정말 내가 소중해.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연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일단 알았어. 먼저 손 좀 내려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연서는 벌떡 일어섰고 저는 할 수 없이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같이 갈래. 이 영화 정말 너무하네. 미정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둘은 함께 영화관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연서가 용서하지 않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상황을 풀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연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연서와 미정이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다시 한번 연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연서는 약간 저항했지만 2번 정도 시도해보고 나서야 저항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나는 땀을 보니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화면 속 장면들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다른 손을 그녀의 허벅지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연서가 저항하지 않았고 그녀의 몸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심 이제 됐다고 생각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연서는 말없이 영화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서는 강렬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타올랐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화관이라는 장소가 더 큰 행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미세한 떨림은 저는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의 불이 켜지면서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연서가 아니라 미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멍하니 미정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 있었고 당황한 모습으로 치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명히 저를 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있던 연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연서는 이미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연서가 무슨 말을 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영화관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연서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서야, 잠깐만. 이건 오해야.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서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미정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태호, 이건 내가 잘못했어. 자리를 바꿀 생각은 없었는데 연서 언니가 자꾸 자리를 바꾸자고 해서 바꿨는데 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정말. 미정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난 괜찮아. 연서 언니에게 가봐. 빨리 가서 설명해.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정의 말을 듣고 재빨리 연서를 쫓아나갔습니다. 영화관 로비에서 연서를 찾아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보았지만 연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리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서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둘이 행복하길 바래.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서가 모든 걸 오해한 채 떠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설명해야 했지만 연서가 제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연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연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미정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에는 술이 최고였습니다. 소주 2병을 마신 뒤 저는 소파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뒷골이 땡기는 느낌에 일어나 어제의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되짚어보니 한 가지 수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서는 어쩌면 이미 저와 끝내기를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성격도 온화했지만 물질적인 안정감에 집착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에서 느끼는 안정감, 그런 것을 원했던 겁니다. 제가 그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 불만이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와 헤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추측일 뿐이지만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미정은 영화관에서 제가 연서라고 착각하고 실수를 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미정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정이 일하는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문자로 점심시간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은 커피숍에 나타났고 저의 맞은편에 앉아 매우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호, 너 괜찮아? 연서 언니랑 어떻게 됐어? 우리 이제 끝났어. 나도 이제 포기하려고. 저는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고 그녀의 뜨거운 시선이 제게 고정되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연서 언니랑 얘기해봤어?
언니가 헤어지자고 했어? 내가 언니한테 전화해볼까? 미정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연서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연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어제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봐서는 이미 결정난 것 같아. 미정아, 미안해. 나 어제 진짜 너인 줄 모르고 연서가 용서한 줄 알고 그랬는데. 미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태우, 사실 연서 언니 취향 나는 너무 잘 알아. 내가 언니를 좋아해서 계속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지만 연서 언니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 적 있어. 태우, 속상해하지 마. 연서 언니 없어도 내가 있잖아. 나 어때? 나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내가 연서 언니를 좋아해서 실망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나랑 사귀지 않을래?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왜 그래, 우리 친구잖아. 그리고 나 아직 감정 정리 안 됐어. 미정은 서운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난 몰라. 내가 날 흔들어 놓았으니까 책임져야 해.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와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았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옆자리로 앉히며 조심스럽게 달랬습니다. 미정아, 진정해.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사실 미정이 너에게 호감이 없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연서에 대한 감정에서 나도 좀 벗어나서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답을 줄게.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너도 힘든 거 알아. 너의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미정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커피숍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정은 여러 번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의 생각이 점점 제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매력과 우리 둘 사이에 잘 맞는 부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만약 미정과 연애를 한다면 연서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주말 미정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좋다고 하였고 우리는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미정은 예쁜 화장을 하고 쌍꺼풀 테이프도 붙였으며 상체에는 끝나시의 가디건을 걸쳤고 아래에는 짧은 청반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반응에 만족한 듯 일부러 제 앞에서 한 바퀴 돌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어때? 예쁘지? 그녀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미정은 제 맞은편이 아닌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오자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오늘 왜 옆에 앉아? 제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 없으면 내가 이제 여기 앉을 거야. 그녀의 말에는 마치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당당한 행동에 놀라면서도 감동했습니다. 좋아, 미정아. 그럼 이제 너는 내 옆에만 앉아. 우리 사귀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이 진심으로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허리를 끌어안고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것은 미정이 저에게 하는 첫 번째 키스였고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도 놀랐지만 제 안에 잠재된 욕망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키스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식당이기에
저는 미정의 몸을 천천히 바로 세우며 웃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프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남자친구가 사줄게. 제가 농담을 던지자 미정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파스타 먹을래. 그리고 와인도 한잔 할래.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즐겁게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미정을 데리고 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바보 같은 태우, 원래는 연애 같은 거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다시 흔들어 놓았어. 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미정은 참지 못한 듯 제 품에서 몸을 비틀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응,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줘. 저는 그녀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정의 장난스러운 손길에 저는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미정이 제 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마치 작은 고양이처럼 장난스럽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미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호야, 원래는 한동안 연애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 결심을 깨뜨렸어. 저는 미정의 얼굴에 가볍게 키스하며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매력이 넘쳐서 그런 거지. 미정은 작은 연꽃이 피어나는 듯한 순수함과 매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계속 연애를 안 하려 했다는 말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너는 짐승 같아. 어젯밤에 5번이나 해서 지금도 아파.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겠어? 내가 너무 매력적이라 그런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고 미정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괜찮긴 하지. 근데 솔직히 말해봐. 연서 언니랑 나랑 누가 더 예뻐? 저는 미정이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연서가 예쁘긴 하지. 미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아직 다 말한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더 예쁘지.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정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녀는 제 얼굴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미정아, 왜 계속 연애 안 하려고 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과감하게 나랑 사귀자고 한 거야? 저는 미정에게 궁금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쉬며 손등에 있는 작은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등에 있는 문신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한 거야? 제 질문에 미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의 이름은 현수야.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나의 전 남자친구였어.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좋아했지만 그때는 고백을 안 했어. 그냥 같이 있으면 즐거웠으니까. 그는 항상 나를 웃게 만들었고 먹을 것도 사주고 같이 수업을 빼먹고 PC방도 가고 그랬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나는 대학에 진학했고 그는 군대에 갔어. 2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나중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지. 그때 나는 막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고 현수와 곧바로 연인이 되었어.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가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지냈어.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말이야.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반지 하나를 음식에 숨겨뒀더라고.
내가 하마터면 삼킬 뻔하긴 했지만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서 나에게 청혼했어.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 저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면 왜 헤어졌을까?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감정이 매우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물이 더 이상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가 나를 위해 문신을 하러 갔어. 그리고 나도 그의 성씨를 손등에 문신으로 새겼어.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기뻐하셨고 좋은 날을 골라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지. 역술인에게 좋은 날짜를 받았고 그날에 결혼하기로 했어. 그런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 그가 우리 집에 오다가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 여기까지 말하자 미정은 눈물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수가 나쁜 남자라서 미정과의 결혼을 앞두고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정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보야,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이제는 내가 너를 절대 아프게 하지 않을게. 저는 미정을 안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정이 감정을 조금 추스르고 나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태호, 내가 내 손등에 문신이 싫다면 내일 당장 지우러 갈게. 아니야, 괜찮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내가 뭐 질투할 게 있겠어? 태호, 정말 고마워. 미정은 고마워하며 제 얼굴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자가 나와 함께 있는데 절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서에 대한 감정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모든 것은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겠죠. 이후 미정은 일어나서 저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미정은 제 셔츠만 입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였고 그 후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셔츠에 단추가 풀려 있어서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매력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두 다리로 아침을 먹는 동안 저의 다리 옆을 슬쩍슬쩍 스치며 장난을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충동이 생겨 손을 그녀의 다리 위에 올리려 했지만 미정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만해, 장난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너 때문에 내 속이 다 타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물 한 대접 가져와서 식혀줄까?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은 그렇게 웃고 장난을 치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나서 미정은 제 손을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우리만을 위한 영화를 보러 가자, 어때? 저는 그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좋아, 우리만을 위한 영화라. 그럼 이번엔 뭘 볼까? 미정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영화 어때? 로맨스 영화는 지겨우니까. 나 사실 공포영화 좋아해. 공포영화? 생각보다 취향이 색다르네. 저는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화관에 도착하자 팝콘과 콜라를 사서 상영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 뜬 영화 제목이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어두운 화면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음산한 분위기와 소름 끼치는 음악이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정은 이미 저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팝콘을 먹으며 다른 손은 미정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가 긴장할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공포 영화가 무섭기는 했지만 그녀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영화가 절정에 다다르자 미정은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슬쩍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한창 무섭게 진행되던 도중 저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미정의 다리를 툭 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 이러다 진짜 놀래서 소리 지르면 어떡해. 그럼 나한테 꼭 안겨. 그럼 소리 안 지를 거잖아. 저는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저의 장난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이어 스크린에서 갑자기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자 그녀는 제 팔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저는 미정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장난을 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영화가 끝날 때쯤 저는 공포영화의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과의 이 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미정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장난스럽게 한 대 때렸습니다. 너 때문에 영화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 이게 다 내 탓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즐거웠잖아. 그럼 됐지 뭐.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소나트를 그녀에게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못살아. 너랑 있으면 뭐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미정은 장난스럽게 제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도 그 순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우리만의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연서와의 과거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미정이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서를 완전히 잊고 미정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약 1년 후 연서가 우리에게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대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정과 뜨거운 연애를 하며 연서에 대한 모든 미련을 완전히 잊었기 때문에 그녀의 결혼 소식에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청첩장을 들고 있는 제 표정을 살피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옛 여친이 결혼한다는데 갈 거야? 저는 살짝 질투하는 척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그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지 확인해야 하잖아. 미정은 제 말에 눈을 가늘게 뜨며 장난스럽게 제 허리를 꼬집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연서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나도 보고 싶거든. 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우리 같이 가자. 좋은 일인데 가서 축하해주자. 그리고 난 너만 있으면 충분해. 그제야 미정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제 허리를 감싸고 머리를 제 가슴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 우리도 결혼할까? 그 말에 저는 살짝 놀랐지만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싫어. 내가 아직 너한테 청혼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말하면 어떡해? 다시 내가 말할게. 미정은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미정아, 사실 이 반지는 내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오늘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말하려 했거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미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미정의 눈이 커지며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응, 진짜야. 너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해.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안겼습니다. 응, 나도. 태호,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미정을 끌어안고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우리는 연서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사실 제 머릿속은 우리 결혼 준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정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했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연서의 결혼식에 참석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하객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듬직하고 매너 있는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 한구석이 아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저 축복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제 손을 살며시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올리자. 응? 저는 미정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멋진 결혼식을 올릴 거야. 너와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그 순간 저는 미정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연서와의 과거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미정과 함께할 미래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수많은 약속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